오늘은 중학교 사회공부의 필요성, 법편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법은요, 사회 1, 사회 2 교과서에 이제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법을 주제로 중학교 사회 교과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사회 1, 사회 2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자, 여기 나온 이 11단원이 바로 사회 1 교과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법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법의 의미라든지 목적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법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의 종류, 그리고 법의 특징, 그리고 재판의 의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라고 해서 법을 이해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요. 사회 2로 가서 1단원에 등장하는 인권과 헌법이라는 단원과 2단원에 등장하는 헌법과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1단원과 2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헌법이라고 하는 단어네요. 헌법을 주제로 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우선 1단원에서는 인권과 관련해서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인 기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에 어떻게 구제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를 주제로 배우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일단 무엇인지 배우고요. 근로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 을 침해당할 경우, 그리고 이 침해당할 경우에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단원에 가서는요, 국가기관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기관, 우선 대표적으로 국회, 그리고 행정부, 법원입니다.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3권 분립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 국가기관들, 사실은 이 국가기관들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국가기관들이 하는 일들이요,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히 교과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 1 교과서에 등장하는 바로 첫 번째 법 내용입니다. 자, 제일 먼저 법에 대해서는요, 법의 의미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법이랑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것이요, 규범이나 도덕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규칙과 비교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징은요. 자, 먼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한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 규범은 어느 단체에나 있어요. 학교에도 규범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경우에 제재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법이란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의미 알아봤죠. 그리고 특성도 알아봤습니다. 모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다 라고 방금 전에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결함이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으니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자, 지금 이분은 자전거를 판 상인이고요. 자, 결함이 있는 자전거였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소비자, 이 결함이 있는 자전거를 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분쟁에서부터 생겨나는 그런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정의 실현, 그리고 공공복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 1, 11단원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요. 재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재판은요.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리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요. 자, 재판의 종류에는 크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2 교과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회 2에서는요, 이제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고 했는데요. 1단원부터 법의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권과 헌법이라는 단원인데요. 그래서 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헌법에서 보장한 것이 바로 기본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어요. 자, 기본권의 종류 5가지의 기본권에 대해서 중학교 사회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제한할 경우에도 존재하는 한계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이 기본권의 종류인데요. 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입니다. 자,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 기본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이 기본권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정치와 법, 교과 안에서 계속해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2022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침해받은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골라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21년도에서도요. 기본권의 유형 A, B, C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도요. 기본권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2019년도에도 자, A, C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라고 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내는 문제, 그리고 또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만큼 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법의 내용이요,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사회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본기를 닦아놔야 한다라는 부분을 선생님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본권 다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자, 침해당한 사례를 알아보게 되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등장하는데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권 침해의 의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인권 침해당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고는 해요. 자, 인권 침해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 사회의 잘못된 관습이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한번 볼게요.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 침해. 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말없이 중개소를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청각장애 때문에 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인데요. 지원 가능한 나이를 35세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도 했고요. 면접관이 지원자들의 외모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지방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무시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등장하는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자, 일할 기회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근로의 권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이고요. 자,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그 고용주와 단체로 함께 교섭,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단체 행동권인데요. 쉽게 말하면 파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좋으려고 떼를 쓰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단체 행동권도요, 근로자들이 가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이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따로 이제 구제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 조건입니다. 자, 먼저 근로 시간. 자, 고용주라고 해서요, 무조건 많은 시간 동안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조건은요, 1일 8시간, 그리고 일주에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들에서는요, 8시간에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고는요, 고용주라고 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 법적으로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인데요, 원칙적으로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정한 날짜에 직접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끔씩 물건으로 월급을 대신 주겠다? 또는 이번 달에는 조금 힘드니까 다음 달에 주겠다 라고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중학교 사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수능 문제, 22년 수능 문제에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 내용을 보고요, 법적 판단, 옳은 법적 판단을 이제 골라내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2019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었네요. 자, 근로계약서를 보고서 법적으로 위법이 없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중학교에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침해당한 노동권을 구제받는 방법이 등장하네요. 자,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다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취하실 수 있고요. 자,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부당노동 행위로 아까 말한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하고요. 자, 이 노동 3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이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자, 2022년 수능 문제를 잠시 볼 텐데요. 자, 밑줄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고르는 것이고요. 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방법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중학교 사회교과서 안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요. 아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아가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헌법과 국가기관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자, 국회에서 입법 행위를 하는 것, 즉 법을 만드는 것은요, 그들이 그냥 우리 법 만들자 약속한 게 아니라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권한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같은 것도요,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들, 헌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국가기관들은요,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법권이 등장하네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국회,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인데요. 헌법기관은요, 우리나라를 다루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관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 물론 이어지게 되고요. 자, 헌법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수능 문제가 2020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네요. 2018년도에도 헌법기관 A, B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하고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주로 헌법에 위반한 관련을 심판하는 국가기관이고요. 그 안에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다루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내용, 2022년 수능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을 수호하는 이 기관에 대해서도요, 우리 중학교 사회에서 배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요, 아주 중요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사회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공부 절대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학습해야 더 심화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본 법,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봤었는데요. 자, 인권이 침해되었다, 내가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 내가 부당한 차별 행위를 당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사이트 접속이 쉽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검색하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자, 이렇게 상담 진정 민원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 있고요. 요거를 클릭만 하시면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진정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그에 맞는 이제 구제 방법을 제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살아가면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나 부당한 차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차별 사례를 우리가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데에서부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일상생활과 법,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치 영역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사회 파헤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